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7일 금요일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자, 어제 시장 중에서, 그러니까 방금 끝난 시장 중에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서 방송 시작 전부터 이제 채팅창에는 그 우려가 올라왔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 중에서 급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냥 하락도 아니고 예. 조정도 아니고 예. 급락은 예.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 위축되고 맞습니다. 좀 시장을 맞습니다. 두려워하게 네, 맞습니다. 만드는 네. 요소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급락을 사실 최근 2년 사이에 많이 겪어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급락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또 오늘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즐거운 금요일인데 말입니다. 네, 금요일이라서 또 네. 우리가 늘 금요일에 스페셜하게 모시는 분이 계시죠. 있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이분이 다행입니다. 오셔서 그렇죠. 잠시 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장 부사장님과 함께 시장 방금 전에 마감된 따끈따끈한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또 저희가 숨겨두었던 보석, 원석을 살짝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보석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안 보석이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죠. 연습 판단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판단해 같고요. 주시고 잠시 후에 네.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입니다. 네.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기술주가 시장 하락을 견인했다는 네. 내용을 했고요. 작은 주제로 나스닥 급등 하루 만에 급락 전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네. 줬다가 뺏는 거 가장 나쁘죠? 예, 얄밉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어젯밤에도 글로벌 라이브 시간 혹시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네. 제가 약간의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어제. 어떤 어려움이요? 제가 이제 막 나올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사 중심보다는 네. 그 현지 분위기를 전달을 애를 씁니다. 그렇죠. 현지 분위기를. 네.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어제 굉장히 빠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를 적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설득 보이는 게 대부분 다 미국 게시판은 이거 뭐냐 급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네. 반응이었어요. 근데 네. 장 부사장님도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던 시장이 반응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편일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오히려 그게 반전이었잖아요. 이제 해외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하든 무슨 얘기 하든 간에 네. 금리 인상 3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에는 상당히 부담이라는 거죠. 그쵸. 더 큰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기업들은 조달비용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급등한 게 한때 의외였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제롬 파월 연준장 입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의외의 상승을 네. 보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해서 미국의 지금 대다수의 포지션은 거의 다 풋입니다. 풋. 예, 풋인데 어제는 약간은 희한한 급등했고요. 오히려 오늘이 좀 정상인 게 아닌가 싶은 게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고 3대 지수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다우가 좀 아쉬워서 제가 네. 크게 보여드렸는데요. 다우가 0.08% 조금만 힘냈으면 플러스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게요. 못 갔습니다. 나스닥이 2.47%가 빠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반등도 반등 전혀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흘러내렸습니다. 보였고요. 네. S&P 중간의 모습인데 0.80%가 빠지면서 3대 수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안타깝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늘 얘기합니다만 뭐 오늘 또 지나면 다음 주가 또 크리스마스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올라가기로 한번 랠리를 좀 기대해 보면서 사실 이런 시장 충격을 우리가 아예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네.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로 반등을 해서 뭐지 생각보다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지 않고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 이렇게 뜨거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여기서부터 연말 랠리인가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또 시장에 모두 반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네요. 솔직히 이제 어제도 밤에 뭐 좀 슈크하고 잘 얘기했지만 네. 그 크리스마스 랠리 자체도 저는 사실 약간 의아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없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들이 가야지 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갈 수 있겠냐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제가 어제 미리 시작하기 전에 엔비디아 엔도 끊지 않겠다. 어젯밤에는. 네. 왜냐하면 그게 약간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장이 물론 나오면 좋은데 주변 환경들이 네. 기술주에 대한 호의적인 상황이 없다 그쵸.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네. 오늘 또 약간 깨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갑자기 간밤에 네. 영랑은행이요 10년 만에 최고의 물가에 당황하면서 3년 만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영국에서도 0.1%에서 0.25%로 0.1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는 네. 게 또 관점이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위기 올리겠냐 많은 약간의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유럽 각국들이 영국의 어떤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하다 보니까 기술주가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금 기자분이 얘기하는 거 있는 건데 상당히 좀 곤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저분이 기자분이신 거죠? 네, 기자분입니다. 네. 제가 딱 라이브 찍어서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영국 기자고요.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몰랐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근데도 오미크론이냐 물가냐 물가에 더 치중한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안정에 다들 힘을 쏟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1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 확실히 시하고 쪽으로 있죠. 예, 가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대출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벌어야죠. 열심히. 예. 방송을 하나 더 할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그냥 마시고. 투자를 열심히 네. 하시고 열심히 버시고 아끼세요. 허리띠를 졸라 매세요. 지금도 많이 졸라갖고 배가 아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목 이슈가 또 하나 있네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기쁜 소식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아우,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꽤 예. 많이 계세요. 이건 뭐 거의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상승이 아닌가. 이 정도면 예, 웬만하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는데 네. 어떤 AT&T가 종목이지? 어제 6.95%가 급등했습니다. 배경이 뭐예요? 예, 배경이 이제 여기 나오는 분인데요. 사이먼 프리너이라는 분인데 이게 모건스탠리의 수석 전략가인데 네. 이분이 어제 갑자기 AT&T에 대한 좋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년 전에는 굉장히 극도로 안 좋게 얘기한 분이에요. 부정적으로? 예, 부정적으로. 근데 AT&T에 대해서? 갑자기 의견을 바꾸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주가락이 반영이 돼 있다. 올해 30%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부진한 그 내용이 주가 다 하락에 반영이 이미 됐다. 반영됐다. 더 빠지겠냐 이거죠. 더 빠지겠냐. 바닥이다. 그 다음에 부진한 미디어 상업 부분도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고 얘기했고요. 딱 찍은 게 뭐냐면 워너미디어 인수권에 대해서 네.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워너미디어가 2018년 6월에 인수한 거거든요. 되게 아직까지 오래됐네요. 인수가 시너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T&T가 바빠요. 네. 돈도 없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미디어에 대한 부분도 시너지가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 배당 유지가 가능하다. 삭감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52센트 줄 수 있다. 네. 분기 배당 이 정도 돈에 주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나와주면서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이게 더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좋았던 의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모건 스탠리의 저 애널리스트 분께서 굉장히 안 좋은 의견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좋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 작년 이만 딱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이거 뭐냐. 그럼 이거 보고서 예. AT&T 주주분들 중에서 더 사시는 분들 꽤 많으시겠는데요. 그래도 되나요? AT&T 주식을 더 사시는 것은 뭐 각자 판단이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잊었습니까? 뭐 어떤 거요? 0070. 네. 아니 이거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게. 진짜 아니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닌데 네.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실적 AT&T는 자체가. 미디어 쪽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있고 본인의 사업 잘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52센트라는 배당이 연배당 수익률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배당 수익률? 수익률 되게 높잖아요. 거의 두 9%가 자릿수. 넘어가요. 9%. 그런데 주가 빠져갖고 올라간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아직까지 좀 멀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에 대한 좋아짐은 네.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매수라기보다는 좀 더 간망하라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완전하게 돌아서는 게 보일 때 그렇습니다. 매수해도 나쁘지 그렇습니다. 네,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네, 해주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다음 종목은 이 종목이 어제도 그렇고 채팅창에 올라왔던 종목인데 실적 전망이 별로 그렇습니다. 네. 그 지지난주에 한 8% 급락, 네. 그다음에 이번 초에 6% 급락이어서 어제는요 10.19%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니, 아주 순환입니다, 순환. 너무 네. 심하게 하락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유는 이겁니다. 2022년 1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했는데 네. 월가는 44억 달러 가까운 수출을 제시했고요. 회사는 무슨 소리냐? 더 안 좋다. 예, 더 안 좋다. 42억 달러 이런 양심적인 회사가 있나요? 미국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얻어맞죠, 차라리. 네. 얻어맞고 그 실제 1분기에 가서 네. 비트하면서 뭔가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솔직한 얘기로 많이 달려왔거든요, 올해. 네. 상승폭이 컸고 또 한 가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어도비에 가서 뭐가 쓰십니까? 어도비요? 전 사실 쓰는 게 없어요. 왜냐면 아니, 제가 PDF 안 쓰요? PDF도 네, 어도비거든요. 어도비죠. 네, 뭐 PDF. 없으면 안 되죠. 포토샵. 포토샵은 잘 아, 못해요. 그림판? 네, 그림판이에요. 우린 그림판. 우린 그림판. 네. 그
그럼 뭐 프리미엄 뭐죠? 영상 안 쓰실 거고. 못해요. 그럼 할 줄 몰라. 스마트폰 하시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쓸 줄 무관합니다. 네, 무관해요. 아, 무관합니다. 제가 은근 컴맹이라서. 이거 어도비에 진짜 예. 이렇게 매출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을 맞아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PDF만 씁니다.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영상도 뭐 다 하고 있는데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이 의외로 많아요. 경쟁사가. 좀 쉽게 나온 맞습니다. 프로그램도 맞습니다. 있고 뭐 편집 프로그램도 맞습니다. 워낙에 다양하고 국산 PDF 파일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영상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물론 우리 앞에 계시는 PD 분이야 프리미엄 쓰시겠지만 프리미엄. 예, 되게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국관한 분들은 또 그림판을 고집하고 그림판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경쟁 심화가 또 우려가 되면서 네. 전망이 내려갔다는 거 보시면 좋은데 다만 주가 높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그러니까 심합니다. 어도비는 구독 모델이 있나요? 구독 모델이죠. 아, 구독 모델이죠. 네. 있나요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구독 저는 모델 한 번에 돈 내고 다운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둠의 경로를 거의 다 막아놔가지고 다 구독하게 하는데 PC 자체가 뻥납니다. 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여전히 좀 이렇게 어둠의 경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달은 그냥 주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프리 트라이얼로 써서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한 5, 6만 원 되거든요. 한 달 어. 다 세트로 구매하는데 꽤 비싸네요. 한 달에 5천만 원 버시는 분이 5만 원을 아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벌다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씩 어려워지고 있는 네, 모습인데 네. 오늘 하락에 조금 더 키운 거는 하필이면 테크가 빠지다 보니까 그쵸, 조금 한꺼번에. 거기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오늘 정말 여러분들 이 기사는 저 네.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기사입니다. 그래요? 야후 파이낸스가, 야후 파이낸스가 지금 선정했는데요. 네. 올해 최고의 종목, 최악의 종목 선정했습니다. 아, 최고의 종목. 여러분 좀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면 올해 최고의 종목. 네. 뭐가 맞추신 있을까요? 분한테는 그냥 사랑을. 축하, 예, 사랑을 예. 좋아요 구독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뭐 그냥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종목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 시총 그렇습니다. 1, 2위를 다퉜던 종목입니다. 저희도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오픈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뭐 참여할 필요 없겠죠. 네. 올해 최고의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상당히 매출이 증가했고 기업 이미지까지 깨끗했다라고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의견 때문에 모나지 않은 기업인 것 같아요. 무던한 기업이고 네, 네. 모나지 않은 게 좋은 겁니다. 그쵸, 저희가 문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뭐가 더 막 잘생기지도 않고. 네? 아, 약간 아니, 지금 우리 여덟의 평가가 저 얘기만 저 되게 열심히 잘생기지도 꾸미고 않고 나왔는데. 뭐 네. 저도 날씬하지도 이제 않고 무난하죠. 그렇게 예. 하고 날씬하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제가 보기에 늘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정말 모난 기업이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뭐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제기한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 없고. 거기다가 또 네. 오피스 365 금액을 올려도 네. 그럼 나 써야죠. 파워포인트 안 쓰겠다. 끊으시겠냐는 거죠. 뭐 없어요. 네. 파워포인트 안 쓰고 그림판으로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파워포인트. 그럴 때는 네. 보통 한글 얘기하죠. 한글. 한글과 컴퓨터. 한글 예. 근데 또 쓰겠다는데. 우리나라 정보 문서들 아니, 한글과 그건 컴퓨터 있을 수 많잖아요. 있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실적이 갖춰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쵸. 보시면 좋다. 다만 최악의 종목이 발표가 되는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왜요? 이 몰랐어요. 진짜. 근데 왜요, 장부 사장님이? 아니 제가 미워했지만 그 최악까지는 아니고 조금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 약간 네. 굵직한 종목 중에서 최악을 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 중에서는 사실 최악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실적 안 나오는 종목도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약간 너는 잘할 거라 믿었는데 왜 올해 이렇게 못했어 이런 느낌? 이거는 실적에 관한 글은 한 5%? 95%는 전부 기업 이미지를 뭔가 폄훼하는 글이 되게 많았어요. 게시판 제가 글을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특히 아시겠지만 네. 프란시스 하우겐이라는 분이 또 내부 고발자 나와서 네, 열심히 네. 고발했는데 바로 최악의 종목은 메타 플랫폼주. 그러니까 페이스북. 즉 페이스북이 전신이. 근데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건 네. 맞는데 이런 거예요. 기업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다. 오죽하면 이름 바꿨겠냐. 여돈에서 여도금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도금 안 되잖아요. 왜요? 여도 다이아로 가죠. 예. 근데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꾸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에 관심이 컸다고 얘기하겠지만 엔비디아가 다 큽니다. 안 큰 기업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까? 메타버스에? 없죠. 근데 이미 바꾼 것은 뭐냐면 네. 내부 고발자 문제가 컸고 그다음에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미국의 상당 부분의 10대 여성분들이 극단 선택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인스타를 보시면서 이게 뭐냐 너무 날씬한 거에 상대적 박탈감에 너무 날씬한 것만 너무 이쁜 것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제 마크 주커버그를 비롯한 수많은 경영진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했다 내지는 그냥 묻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나와서 상당히 비판하는 모습이 나왔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악의 종목이 메타 플랫폼즈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외의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도 예, 제가 그래서 보고 있어요. 갖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2위가 알리바바. 손실의 분노. 그 수많은 장황한 문구를 제가 딱 5글자로 이거 끝나자 손실의 분노. 아니 이겁니다. 근데 알리바바 자체에 문제 사실 아니죠. 실적 네, 문제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중국 정부의 규제 문제인데 네. 제가 밤에도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규제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냐. 여러분들이 내 종목은 규제가 아니야. 한번 가슴을 쓸어내릴 것이냐. 솔직히 어떤 종목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중국 기업은 좀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네. AT&T가 또 3위에 뽑혔는데 역시 손실의 분노. 이게 또 앞서서 그 네. 의견과 함께 네. 과연 내년에는 수익의 환호 뭐 이런 걸 바뀔지. 이게 만약에 오늘 분이 반응됐으면 네. 맨 밑에까지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약간. 어제 분이 반응이 안 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쵸. 손실의 분노. 그리고 니콜라. 네, 니콜라 4위에 뽑혔는데요. 수많은 잡음. 너무 많죠. 네, 노이즈들이. 그 트랩 일턴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 네. 차량에 대한 의혹들. 그다음에 뭐 성추행 의혹까지 상당히 많은데 뭐 하나 된 게 없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분 저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네가 뭘 아냐 수소차에 대해서. 네. 니콜라 아냐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니콜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SES 벌금을 맞은 상황입니다. 네. 1년 동안 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일단 인정된 거니까 보시면 좋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자본도 있지만 기업이 뭔가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나와주면서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좋은 게 없어요. 맞아요. 네. 계속 예.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만 네, 있어서 맞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리스크. 이름을 바꿔야 될까요? 예. 머스크 리스크. 이게 라임이 요거는 되게 많았어요. 일본 왜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뭐 추앙하냐 추대하냐 이렇게 막 존경하냐 하면서 네. 반대를 제시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도지코인을 갖다가 우리 상품 구매할 때 쓰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예전부터 뭐 갑자기 컴포스트 하다 전화를 끊는다든지 너무 그런 즉흥적이에요. 돌발 행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쌓인 거예요. 쌓여갖고 근데 하필이면 이게 왜 나왔냐면 주가가 빠지고 있는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분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종목은 로빈후드. 로빈후드인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 출발한 것이다.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한 높은 수익률을 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좀 약간 끝물 그러니까 늦게 그 막차에 올라타셔서 손실을 보신 분들도 꽤 많아요. 많죠. 네. 많습니다. 해서 이것도 역시 분노가 약간 섞여 있는 종목이라서 요들 6종목이 일단 최악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근데 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댓글 중에 네. 내 종목 여기 다 있네. 근데 물론 여기 중에서 좋은 종목도 있어요. 수익률 올해 굉장히 좋았던 네. 뭐 테슬라 같은 종목 네. 최근에는 뭐 조정을 네, 보이고 네,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점에 매수를 하셨다거나 근데 울고 계신 거 보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게 다시 설명드리지만 네. 주가 상승과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기업 이미지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이미지. 예,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론 일론 머스크를 뭐라 하는 거 아니지만 그 미국 현지에서 보고 있는 이미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투자할까 정리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빠르게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제는 네. 좀 쏠려서 빨겠네요. 어제는요 보신 것처럼 네. 이유 불문 기술주의 기억자만 들어가면 다 빠졌습니다. 네, 빠졌고 왼쪽에 있는 ACN 혹시 보이십니까? ACN ACN이요? 왼쪽에 어디죠?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기술주 ACN. 1번에서 중간 오른쪽에 있는 거 ACN 보여요. 엑센추어라고 하는 이 종목은 옆에 IT 6%. 컨설팅 업체는 어제 올랐어요. 실적이 좋았거든요. 실적이 좋았던 기업 몇 개를 제치하고는 네. 다 빠졌다. IBM도 그 주변에 있는 오르고. 것들은 같이 껴있다 보니까 올라갔고요. 뭐 여기서 올라간 종목들을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간단히 보시면 네. 좋은데 애플이 3.93% 하락이었습니다.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죠. 막자 있는 게 3% 아닙니다. 가까이 예. 빠질 이유가 네. 없음에도 그렇지만 불구하고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네. 어려워지고 있는 금리 환경을 보여주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게 또 웬일입니까? 전부 다 급등하는 금융주. 거, 금융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페이팔은 또 조정을 페이팔은 보였네요. 또 결제하다 보니까 결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대부분 종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고요. 네. 3번이 바로 AT&T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들인데 이게 하루 통신주. 올라 하루 빠져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매일 체크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통신주에 대해서는 AT&T에 대해서 일단 좋은 이야기 나오는데 다른 통신주에 대한 뭐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AT&T 그러니까 나도 막 이런 거죠. 나도 좋아지고 있어. 거래존도 좋아지고 있어. T모바일 좋아지고 있어. 이런 네. 내용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어제 급등은 좀 뭔가 심한 게 아닌가. 네. 4번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 관련 기업도 올라갔다는 네. 거. 5번이 테슬라가 테슬라. 5.0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기사가 네. 없어요. 관련된 기사가 없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데 같이. 제가 그냥 여러분들 제 리표시를 말씀드립니다. 일론 머스크 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슬라가 거의 최고 상단에 있는 시가총액 상용 종목 중에서 네. 300배 PER을 보여주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PER이 300배. 네, 300배. 음. 좀 넘어가는데요. 앞에 우수는 떼버리고 네. 300배입니다. 그만큼 이런 기업들이 내년도 금리에서 3번이 단행되면 네. 더 큰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의심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뭐 판매 대수로 이야기해야 되나요? 실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나요? 저희는 말이죠. 음. 방송의 품질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방송에 대한 품질.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실시간 네, 시청자분들 그렇죠. 그분들의 조회수. 반응 봐야 되는데 이건 기업은 뭘로 하겠습니까? 실적. 실적이죠. 네. 제일 더 중요합니다. 많이 팔아야 근데 한다. 솔직히 아니요 차를 더 많이 판매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지금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 거잖아요. 못 만들어서. 없어 못 파는 거 맞죠. 네. 근데 없어 못 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갖고 네. 계속 뭐 100만 200만 하기에는 네. 아직 캐파가 좀 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300배가 이런 거죠. 많은 투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300배가 100배까지 내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지 제 말 않죠. 이해가 될 걸로 보이니까 단기간에는 이렇게 쉽지 보시면 않죠.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좋은 기사를 끝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여러분들이 이 틈에도 사상 최고치를 가는 업종을 제가 4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자입니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첫 번째. XLP 필수 소비재 종목 업종이 사상 최고 찍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장대 그때 양봉.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0.7% 올라가는 네. 이번 달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쵸. 가장 많이 올라간 회사 여러 가지지만 P&G 코스트코? 예 그런 거 좋았지만 코카콜라? 맞아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거죠. 어. 분노의 네. 탄산 흡입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올랐어요. 해바도 이거 이렇게 이제 답답하니까. 사이다. 답답해. 답답하니까 마치 고구마를 먹은 거 답답할 네. 때는 콜라 스프라이트. 먹으면 쫙 내려간다. 스프라이트라든지 그런 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은데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에라고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유틸리티인데요. 이거 뭐 여러분들 아마 유틸리티의 대표적인 게 뭔지 모르시죠? 유틸리티. 이건 이제 한국으로 치게 되면 한국전력 한국전력 예, 같은 그런 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관심이 별로 없는 그렇지만 사상 치고치를 가갖고 어떤 기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금리가 막 올라간다. 금리 인상 구간인데 내가 전력 요금을 아껴갖고 네. 콜라 하나 덜 먹는다든지 네. 콜라 캔을 따서 밥만 먹고 반은 넣어놓는 거예요. 내일 먹으려고. 그건 김파지죠.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네. 전력 요금도 내가 이번 달 이만큼 나왔는데 쓰지 말아야지 하겠냐는 거죠. 뭐 약간 아끼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확 줄이고 이런 거는 뭐 아예 아니, 뭐 별로 안 트는 거죠. 뭐. 이번 달 금리가 올라와서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좀 식비를 아끼게 이렇게 하지. 자 전력부터 아껴. 전기 불 꺼. 이 기본은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상대 안 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안전망이다. 금리 인상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부동산인데 리츠 업종입니다. XLRE. 리츠 업종인데 이거 뭐 아시겠지만 리츠 업종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솔직히 저는 이거에 저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 리츠 업종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월세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약간의 경기 회복 단계에 있다 보니까 월세가 들어옵니다. 지금은.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좀 더 올리거든요. 네.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상공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만큼 가파른 상승은 그만큼의 소상공인들의 부담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게 벌어들인 수익의 90%를 배당으로 주는 업종입니다. 그렇죠. 배당을 받아가면서 네. 내가 좀 주가 떨어지는 거에 방어 한번 해볼까 이런 논리가 작용한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업종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밖에 때가 안 돼요? XLV. 맞춰 큰일 났네 이거. 공개하셔갖고. 아니 그래요? 한번 저는 제가 맞추라고 하는 한 줄 알고. 10초만 제가 시간 들려고 했더니 그게 네. 빨라갖고. 네. 예, XLV 헬스케어 업종이 사상 치고치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난번에 그 안석근 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바이오는 끝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바이오는 바이오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아니 지금 어울렸어요. 안 돼, 화면이 안 점점 잡혀가지고. 아재개그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주미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헬스케어가 올라온 거와 바이오가 급락한 건 정말 진짜 분명하게 이해가 안 달라요. 되죠. 분명하게 엇갈리다 보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제약회사는 실적이 좋습니다. 좋고 또 업종별로 봐도 네. 가장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가져가라고 하는 순간에 뭐 바이오 곱하기 네. 3배짜리라든지 네, 네. 아니면 신약 개발이 임박해있는 종목을 가져갈까봐 제가 옹을 못 드려요. 네. 그렇지만 헬스케어, XLV라는 이 업종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말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또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관련된 산업에 연관된 ETF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장도 좀 불안불안하고 하니까 이분은 정말 많이 기다리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바로 만나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님, 중개 수수료가 무료라고요? 그럼요. 집 내놓을 땐 무료, 집 구할 땐 반값. 새로운 부동산 플랫폼 다윈중개니까요. 진짜요? 네, 진짜. 집 내놓을 땐 무료, 집 구할 땐 반값. 어떤 매물이든 다 다윈중개. 부동산 재테크 정보도 있다고요? 네, 재건축 사업성 분석에서 개발 호재까지 부동산 재테크 정보도 한눈에 쏙. 이제 부동산 거래는 다 다윈중개.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자,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장의 투자 전략과 또 업종별 대전망, 여러분들이 꼭 올 연말에 또 내년 초에 함께 하셔야 될 강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무료 강의까지 함께 드리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도 알루미늄은 좀 너무 나은 거 아닙니까? 여도 팔라늄도 있었어요. 아니, 네. 그건 좋은데 네. 여도 알루미늄은 좀. 근데 왜 제 이름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은이 사실 진짜 은은자가 맞기는 해요. 제가 네. 맞아요? 예, 은은자예요. 진짜요? 예, 은이에요. 은. 오. 길도자 은은자 씁니다. 그래서 집에 은이 많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까? 이 귀걸이도 은귀걸이에요. 예.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남우 교수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고요. 어제 시장 잠깐 코멘트 좀 해주세요. 코스닥이 그렇게 코스닥이 아니죠.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하면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힘들어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저께는 네. 아마 그 조금 보수적으로 보던 헤지 펀드들이 그 숏 커버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주가가 올라갔고 네.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쯤.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 네. 주가가 많이 오르는 시기인데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하여간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 네. 당분간 계속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절대적인 주가 수준이 좀 부담이 되니까. 근데 기업 실적은 여전히 좋기 맞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수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큰 하락은 있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하여간 좀 불안한 모습은 이런 조정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빅피처를 그려보고 전략 내용까지 쭉 확인해 볼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눈을 의심하게 만든 미국의 사태라고 예.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년 시장은 네. 그 올해랑 다르게 이렇게 좀 만만치는 않은 장이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기업 이익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가 떨어지죠.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제가 하나 갖고 왔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연기금들이 네. 지금 채권이 손실이 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수급은 좀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아주 뭐 진짜 파워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 그 중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외한 완성품, 공산품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뭐 이런
아이폰 네. 아니면 컴퓨터 뭐 SUV 승용차 네. 뭐 이런 게임 기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출의 장기 추세인데 그 제가 한 1년 동안 봤던 그림 중에 제일 멋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금융 위기였던 2008년 9년에 그 지출이 하락한 부분을 회복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48% 성장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우상향하는 걸 보면.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나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회복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불과 1년 반 만에 46%가 증가했습니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진짜 뭐 쇼킹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공급망 문제, 공급적인 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디맨드 쇼크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주 그냥 V자형의 급격한 그 뭐 저도 이번 여름에 아이폰 교체했고 바꾸셨어요? 저도 노트북도 샀고 네. 아마 뭐 저희 구독자진 분들도 많이 자기 필요한 제품들을 사신 분들이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비단 그 반도체를 못 구하고 로지스틱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특히 미국에서는 돈이 흘러 넘치고 그다음에 긴급 그 재난지원금도 받고 네. 그다음에 저축도 많아서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했다. 상당히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발표된 여기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11월 미국 그 소비 지출 증가율이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죠. 0.3%. 네, 근데 이게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 쇼핑을 9월, 10월에 많이 한 거죠, 개인들이. 그래서 프런트 로딩 한다 그러죠. 미리 샀기 때문에 11월에 좀 둔화가 됐고, 그러면 결국 내년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지금 급격하게 이 내구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기 관련 소비재라 그러죠. 자동차, 전자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의류, 패션 이런 거 다 포함된 건데, 금년에 너무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가 돼서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증가율은 내년에 많이 둔화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그 이미 개인들이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중산층 이상은 돈을 계속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중하위 계층, 그러니까 바닥 한 25%는 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 지출을 하려면 저금한 거를 꺼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조금 고가의 제품들은 계속 그 호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룰루레몬이나 명품인 LVMH, 캐링, 그 저 구찌의 그 지주회사 TJX, 뭐 테슬라 이런 이제 고가의 제품들은 내년에도 수요가 끄떡 없겠지만 전반적인 소비는 조금 꺾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맥락상 내년에 기업이익 증가율이 미국이 올해 한 30% 증가했다가 내년은 한 7, 8% 증가한다고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거든요. 예,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앞서서 잠깐 그 연기금의 채권 손실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쓱 결론부터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주식 쪽으로의 자금이 더 많이 좀 유입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금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여러 각도에서 네.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업 이익 증가율에 대한 얘기고 네. 근데 수급을 놓고 보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빅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국부펀드, 연금기금. 그래서 국부펀드라는 거는 한국의 뭐 한국투자공사 KIC라고도 있죠. 네. 우리 외환보유고를 운영하는데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놀지스, 싱가포르의 뭐 GIC, 뭐 수천억 달러, 뭐 놀지스는 1조 5천억 달러를 운영하고 연금 같은 데는 이제 한국의 우리 국민연금도 있고 네. 일본의 GPIF도 있고 미국의 케어퍼스라고 캘리포니아 공적 연금을 관리하는데 뭐 기금들은 이제 뭐 예일대 하버드대 근데 이제 이런 데의 고민이 대부분의 기관들이 채권 중심으로 많이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데 네. 제가 일부 들은 얘기는 올해 이미 채권이 이제 마이너스가 난 데가 많고 저희 아까 우리 장 부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에 금리가 세 차례 올린다면 지금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이 상당히 많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권 가격 손실이 그러니까 채권을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죠. 그거로 인한 수입보다 실제 더 채권 가격의 평가 손실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실질 수익률이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기금, 뭐 중앙은행 이런 데들이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띄어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시장을 떠받친 게 개인의 자금들이 엄청나게 직접 시장으로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펀드로도 많이 유입이 됐는데, 내년에는 뭐 개인들의 자금 유입은 좀 줄어들겠지만, 기대 수준이 좀 시장에 대한 기대 리턴이 낮아질 테니까. 하지만 이런 연기금의 큰 자금, 뭉칫돈들이 일부 주식시장으로 옮아가면서,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헤지로 주식 그 수익률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이어서 보자면 그 가치를 좀 비교를 할 때 이거를 상대 가치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 그래서 거죠? 이제 주식의 가치라는 게 이제 뭐 그 재무나 이제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래에 그 기업이 버는 돈을 현재 가치로 이제 그 할인한 거 아니에요, 되게. 근데 이제 그 주가의 적정 가치를 논하는데 가장 대가가 그 예일 대학교의 로버트 실러 교수라고 계십니다. 노벨 경제학상도 이제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절대 주가가 고평가된 거를 그동안 잘 맞추셨어요. 주가가 이제 크게 꺾일 때. 근데 이제 작년 11월에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 미국 주가는 고평가돼 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절대 주가도 봐야 되지만 채권이나 다른 유가증권과의 상대 가치도 비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상대적인 수준까지 놓고 보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내년에 금리가 좀 올라가면 얘기가 약간은 틀리겠지만, 주가의 고평가 현상이 급락으로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의 돈이 좀 더 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시장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뭐 내년에 이렇게 시장이 아주 망가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국부펀드나 연금 기금이 저희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투자할 때 주식하고 채권의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그 약간 기관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최대, 그다음에 가장 존경받는 국부 펀드인 노르지스, 이거 뭐 전 세계 주식의 한 2% 정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쭉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데, 여기는 장기적으로 연단위 손실을 우리가 감수하겠다고 이제 그 맨데이트를 받아서 주식을 한 최근에 더 올려서 한 70% 가까이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국의 장래 전망이 유럽보다 좋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계속 자금을 옮겨갔거든요. 되게 잘한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는 이제 연 단위로 손실이 나면 국회에 가서 국민연금 이사장하고 CIO가 많이 혼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만큼 금융 후진국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연기금 돈을 연 단위로 수익률을 평가한다는 게 넌센스인데. 근데 그런 하여간 국내적인 형편 때문에 국민연금은 또 채권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뭐 틀립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전반적으로 근데 채권이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많죠. 그 자금 중에 일부라도 주식으로 옮겨지면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은, 아까 얘기하신 뭐 그 경기랑 경기를 안 타는 그러니까 뭐 필수 소비재, 아마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항상 좀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는 그렇죠. 장기 투자가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성장주로 불리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볼 텐데, 첫 자료 화면부터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오늘도 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면 내가 관심이 있는 주식이 이런 그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전략 내지 그 투자 습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아크가 이제 고점 대비 한 40% 하락을 했죠. 근데 실제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개인 자금이 많이 밀물듯이 밀려 들어갔던 시기는 작년 연말 올해 연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근무했던 모 S그룹의 퇴직임원 방에서도 2월 달에 이거 사시겠다고 막 여러분들이 그러셔서 제가 말렸거든요. 그만큼 한국에서도 마케팅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통 그게 이제 꼭지라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바로 얼마 전에도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40%씩 내가 돈 벌 거다. 그래서 펀드 운영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보여줘야죠. 숨어서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운영 철학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진짜 본인이 진짜 펀드를 열심히 하려면 진짜 방송 노출도 줄이고 리서치하고 경영진 만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의 투자의 문제는 우리 개인들이 물론 테슬라를 여기가 많이 들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은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을 너무 많이 들고 계세요. 그것이 과연 미래에 성공을 할지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되게 있는 거죠. 다른 예는 아이온큐라고 올 가을에 우리 서학개미들 순매수 10위 안에 들었던 종목입니다. 네. 양자 컴퓨터를 한다는 회사. 그래서 네. 고점 대비 한 50% 하락했고 어제도 10몇 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리서치 카바를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회사가 펀디멘탈은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개인들이 저도 양자 컴퓨터가 뭔지 모르는데 물론 그렇죠. 전망이 유망하다고 빅테크들이 다 뛰어드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큰 리스크가 아닌가. 그래서 좀 조심하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증권 투자가 어떻게 보면 군사 전략 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군사 전략이요? 적과 싸우고 거기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투자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도널드 럼스필드라고 그 한 20년 전에 미국의 국방장관을 했던 꽤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때 네. 이제 중동의 그 IT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하고 그 작전을 세울 때 의회 증언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보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known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 모르는 걸 알고 있다는 것, unknown.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unknown. 뭐를 모르는지도 모르는 모르는 것들. 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익이 변동성이 크다는 건 우리 내년에 그리고 이익을 얼마 벌 거는 우리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를 DRAM을 대체할 반도체가 어떤 재료가 갑자기 나오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unknown을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가 리스크가 많은 투자를 개인들이 많이 하시면 내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장이 좋을 땐 이런 종목들이 그냥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데 네.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자기 투자한 기업을 생각하실 때 known하고 unknown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 그다음에 unknown이 얼만큼 알고 있냐. 근데 이제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 미국 투자를 할 때는 모르는 것들을 모르는 게 너무 불확실성이 많으면 리스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최근에 그리고 성장성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네. 아니면 퍼가 높은 기업들에 있어서 주가 하락이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가파른 거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도 네.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퍼가 아까 제 우리 AT&T 종목도 네.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좌측, 세로측은 이제 퍼, 주가 수익 배수고 가로측은 5년의 장기 성장률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익의 성장률을 얘기할 때 1, 2년뿐만 아니라 길게 장기적인 성장률을 놓고 보면 거의 그 정의 상관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퍼가 높죠. 왜냐하면 그만큼 비싸게 거래가 그렇죠. 되고 예. 반면에 성장성이 떨어진 데는 AT&T나 시티뱅크는 퍼가 10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데 우리가 이걸 보면 퍼가 무조건 낮은 회사를 찾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물론 여기서 보면 그 우리 빅테크인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성장성도 높기 때문에 퍼도 높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퍼가 5, 60배 되지만 성장성이 앞으로도 한 3, 40%쯤 계속 그러네요.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한 1, 20% 성장한다고 보통 네.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그 회사들은 퍼가 높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언노운이 많은 것을 도려내는 그런 것을 이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 네.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검증을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마존이 퍼가 높은 이유는 결국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과거 10년 동안 매출 영업이익 주가 거의 연평균 한 30%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높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월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봐도 올해 뭐 아마존이 좋지는 않았죠. 올해는 투자의 해고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됐으니까. 근데 이 회사는 확장성이 제일 뛰어나죠. 그래서 30-40% 성장을 계속 많이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퍼가 높은데 그 자체는 큰 리스크는 아니다. 근데 변동성은 뭐 지속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을 내가 자신이 있는 기업을 고르면 그 변동성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온큐나 아크 같이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너무 많은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 재미있는 게 애플이 1980년에 상장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매사추셋이 피델리티도 있고 웰링턴 그 미국의 전통적인 펀드 본사들이 많은 데인데 여기서 애플 주식을 못 사게 했습니다. 42년 너무 전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래를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그쵸. 얘기인데 이제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2003년에 제가 이제 싱가포르 헤지펀드 운영을 하러 갔을 때 저희 애들이 미국 학교를 다녔는데 모든 애들이 아이팟을 들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팟. 애들이 졸라서 제가 한 30만 원 주고 아이팟을 샀는데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그때 애플 주가가 1불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 주위에 어떤 제품이나 뭐가 새로운 게 이렇게 채택이 되면서 확산이 될 때 호기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 실제 네.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투자를 잘 하려면 네.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주위에 여기저기 살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뭐를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세 번째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저는 그때 아이팟을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할 걸. 근데 신제품을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아니면 경쟁사가 새로운 제품을 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영어로 이제 킥 더 타이어라 그러는데 이제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사는 것을 네. 좀 피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좀 변동성이 많을 때 사실 우리 이남규 교수님의 이런 말씀을 딱 네. 듣다 보면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그 그렇죠.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쭉 들어봤고요. 아쉽지만 또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호텔 그 이상의 공간을 소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머무는 모든 순간 럭셔리가 되는 컨시어지 서비스. 특별한 품격과 여유가 있는 프라이빗 어메니티. 4개의 지하철역에 종로 중심 업무지구까지 품은 이곳. 서울 그 중심의 하이엔드 스페이스를 소유해 보십시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1588-3700 시공 대우건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훈훈한 선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프로님이 네. 전해주셨는데 이제 부산에 있는 목인당이라는 한의원 우리 한의원에서. 한의사 네. 분께서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진행자 세 분, 그러니까 장 부사장님, 저 그리고 이 교수님이 매일 고생한다고. 아, 그분 없는데 뭘 고생해요. 캐나다에서 이제. 이거 선물 주신 거예요? 네, 어우. 공진당을 네,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어우, 보내주셨어요. 예, 이 진짜 귀한 걸. 너무 귀해 보입니다. 포장도 예전 한약 포장하듯이 네. 되게 정갈해요. 전 정말 이거 어떻게 네. 먹나요? 아까 저 아까워서. 주신다고 안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가 먹겠습니다. 너무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의 네. 목인당 여러분 네. 부산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네.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먹고 힘내서 방송 다시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숨은 보석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보석이 빛을 발하게 될지 아니면은 빛을 못 낼지 모르겠습니다. UX 스탁의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청 반갑습니다. 일찍 오셨더라고요. 네, 네, 한 네, 새벽 네. 5시 반쯤까지. 네, 좀 긴장을 해서 일찍 왔습니다. 오늘 네.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네네. 짐 크레이머가 이야기한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주니어 성장주? 네, 그렇죠. 네, 세 종목을 정리해 주실 네네. 텐데 말씀해 주실까요? 첫 네네. 종목씩? 네. 자, 일단 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PPT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짐 크레머, 자 퀴즈입니다. 네. 자, 누가 짐 크레머인지. 아이고, 네, 그러니까 모르시는 왜 이렇게 분들 좀 어려워?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이제 네. 가지고 2번 왔는데. 아닌가요? 2번?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 네. 예전에 그 제가 좀 지나가서 말씀드리면은 축구 경기 때 네. 카메라가 AI로 공을 따라가게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심판이 나오면 심판을 따라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짐 크레이머도 가면 안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이제 메가캡이 되기 전에 잡아야 될 주니어 성장주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 크레머가 이제 추천을 했던 자, 이 세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인페이즈 에너지고요. 자, 두 번째는 어펌 홀딩스, 세 번째는 SC. 뭐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네,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인페이즈 에너지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뭐 태양광 발전 산업을 위한 가정용 에너지 솔루션을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태양광 관련된.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인페이즈 에너지가 많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짐 크레머가 인페이즈 이슈 및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는 사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 중에 하나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의 태양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급업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매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네, 이렇게 3분기 매출 신기록을 세웠고요. 네. 그다음에 2020년 초 대비해서 640%의 주가 수익률을 보여줬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사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했는데. 이거 좀 많이 올라온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4분기 예상 매출입니다. 아, 올라갔네. 더. 네, 그래서 제 4분기 예상 매출을 390에서 410 밀리언 달러로 상향하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주니어 이제 성장주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3년간 분기별 매출 증가폭을 좀 보게 되면요. 주황색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노란색, 회색은 2019년, 2020년인데 지금 2021년 올라가면서 완전히 올라가 있는 자, 그런 모습이고 이제 4분기까지 또 이제 호실적을 보여줄 예상이 좀 보인다. 자, 이런 뭐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인페이즈 태양광 패널 설치 증가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0년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패널을 설치를 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중국이 또 많은 수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이 이제 2021년도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 그래프가 또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이제 ICLN과? 인페이즈의 어떤 주가와 그 다음에 ETF, 자,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의 어떤 상관관계인데 사실 지금 ICLN이라는 이 ETF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페이즈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갭 차이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태양광 업체보다 월등하게 인페이즈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상쇄된 게 아닌가 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인페이즈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사실 조금 640% 좀 빠졌던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그 친환경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각광을 많이 받게 네. 되니까요.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세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태양광 관련해서는 더욱 더 커질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그런 기업 확인해봤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어펌 홀딩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펌 홀딩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 뭐 사실 뭐 buy now, pay later 이렇게 해서 이제 BNPL이 최근에 많은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이 시장이 가장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붐이 됐던 게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좀 시작이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과 어펌이라는 이제 회사가 파트너십을 또 그렇죠.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팔이 일본 기업인 페이디를 또 인수하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예, 이런 순서로 이제 이 시장이 좀 형성이 되면서 좀 이제 많이 이제 주목을 좀 받게 됐는데, 네. 사실 이 어펌이라는 회사는 이제 페이팔 공동 창업자 출신이 이 회사의 CEO입니다,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이팔 마피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펌 이슈 및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주요 업체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전년 대비 124% 증가를 했고,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 네, 될 것 빨간색 같아요.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이제 가맹주수가 이제 급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수익이 또 55% 증가를 했고, 좀 최근 아마존과 또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BNPL의 시장 예상 성장률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20.7%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많은 이제 기업과의 어떤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표로 나타냈는데요. 네. 이게 또 이제 매출과 같이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BNPL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클라나, 애프터페이, 어펌 이렇게 세 가지 회사가 거의 많은 이제 점유율을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 어펌의 상승세가 좀 보인다. 눈에 띄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핑크색이 이제 사실 어펌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점유율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뭐 아마존과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하고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최근에 조금 빠지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E 가죠. 네, SE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예.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수공업을 하는 이런 여러 분들이 나와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수공 예품을 판매하는 수공 것이죠. 예품이죠. 예, 네, 수공업자들이 그렇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온라인 마켓이죠. 네, 그래서 뭐 차별화된 어떤 상품군 이런 부분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어필을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사실 이게 제가 쓰진 않았는데 중고 물품이 그렇게 많이 팔려서 여기에서요? 네네. 오. 그래서 이번에 중고 물품에 대한 어떤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게 있는 그다음에 거군요. 가구나 이런 부분이 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다. 자, 이런 이제 CEO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17.9%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년 대비 10% 성장률도 보일 것이고, 네. 하지만 이제 짐 크레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동성이 좀 큰 주식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자, 매출액 추이는 2022년 맨 마지막 거를 밑에 거를 보시게 되면은 네. 아직 예상 이제 매출액 추이인데 훨씬 이제 조금 비트하는. 슬로우해지다가 그렇죠. 또 올라가네요. 또 증가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좀 네.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 분기별 주당 순이익입니다. 현재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2021년 4분기입니다. 현재. 네, 그래서 2022년 내년 4분기까지의 어떤 EPS 성장률 이제 예상 흐름을 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가는 네, 마지막으로 애쉬의 주가입니다. 변동성이 네, 좀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주봉을 갖고 나왔는데 최근에 조금 하락하는 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자, 오늘 숨겨둔 보석을 아주 임팩트 있게 짧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숨겨진 보석을 계속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 결정되니까요. 오늘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US스탁의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보석 보여드리느라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 순서는 오늘이 끝이고요.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